뭐 이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현안 질의가 오고 갔는데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저는 국회가 저작거리만 못하다 이러지만 이런 비유적 표현 많이 쓰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치고받는 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는데 일단 총평부터 해보시죠. 의혹 민주당의 공격 날카로웠습니까? 의혹 한준호 의원, 그다음에 이소영 의원 이런 분들의 공격이 상당히 날카로웠고요. 원희룡 장관이 말을 못하고 입을 닫았죠. 일타 강사라고 하지만 사실상 국토부 공무원들이 써준 각본에 의거해서 대충 읽다가 좀 자세한 내용 들어가면 모르는 것이 여러 차례 발각이 됐고요. 심상정 의원이 월간 보고서 제출 요구했을 때 그게 없다는 얘기 1분 넘게 해요. 이래서 도면만 들고 다니지 보고서가 없다고 하니까 한준호 의원이 혹시 이 보고서요? 제가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국회의 이 전체회의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이 보면 이건 정말 경탄할 장면인데 장관이 앉아있잖아요. 장관 뒤에는 실장 3명이 앉아있고요. 그 뒤에 국장이 부처별로 다른다고 하니 열몇 명이 앉아있고 그 뒤에 과장들이 쭉 자기 담당과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들어오면 어떤 담당과인지가 딱 캐치가 바로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과장이 해당 내용 메모하면서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간단하게 합니다. 그럼 이게 국장으로 바로 뒤에서 이렇게 메모가 넘어가고 국장이 그 메모를 보고 한 상황 파악해서 실장에 전달하면 이미 훈련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실장이 아주 간단하게 장관에게 메모를 전달하거나 귀에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월급 보고서 지금 한준호 의원실 제출이 됐습니다. 라든지 있습니다 없습니다 얘기가 되는데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국회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 아는 건데 밖에서 보면 마치 원희룡 장관이 모르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필터링 시스템을 다 거치는데 심상정 대표에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다. 이건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옛날같이 다툴 때는 이건 위증으로도 걸 수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같은 나라면 이제 뒤집히게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이 엉성했죠. 엉성했다. 장소님 어떻게 보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동의해요. 동의한다. 말씀에. 태도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면 그거 물어보시죠. 그 표정이 저는 상당히 안 좋았어요.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뭔 말 하나 뭐라고 받아칠까 막 계속 그 표정이었거든요. 골몰하는 표정. 네, 그냥 무시하는 표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추미애 전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봤을 때 그때 표정이 똑같아요. 아유 그래 또 무슨 핫소리 말하는구나. 아유 알았어 내가 받아쳐 줄게.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그것이 먼저 좋지 않았다. 태도와 표정이 좋지 않았고 김성애 소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듯이 원희룡 장관이 뭘 잘 모르고 여러 가지를 해명을 했고 실무진들도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상임위장 가잖아요. 그러면은 장관하고 우리 의원하고 막 일문일답만 하잖아요. 그럼 옆에 딱 뒤에 있다가 딱 장관이 우리가 딱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메모를 써가지고 이 질문 이렇게 다시 한번 하라고 딱 메모를 써줘요. 그럼 바로 그거 보고 다시 질문하고는 하는데 잘못된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무진들이 바로 잡아주지 않았다?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만약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줬으면 딱 메모 보고 아유 저기 심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실무진들이 우리 심의원님께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저런 창피한 영상이 안 돌아다닐 텐데 몰랐다는 거고 실무진들은 신경을 안 쓴 거잖아요. 근데 잠깐 여기서 이제 김성현 소장님도 보좌관 생활 하셨으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업무 프로토콜이 그렇게 된다. 장관의 답변이 나오기까지. 근데 여기 공무원들도 어쨌든 다 프로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그걸 해야 되고 이게 더군다나 김건희 일가 윤석열 가족의 그 관련된 의혹인데 준비를 허술하게 했을 리가 없는데 왜 그러면 그 원희룡 장관이 그런 태도? 혹시 나갔나? 아니면 그걸 몰라? 장관은 몰랐겠죠. 그런 자료 있는 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담당과의 실무진들이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는구나.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구나. 나서서 뭘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일타 강사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장관 개인적인 급발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국토부의 국장을 한 이 정통 라인이 아니라 보좌진들하고 상의해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제 손들게 되는 거지. 답변 자체. 나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수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무적 판단을 하는 보좌진들과 국토부에 있는 그렇죠. 데려간 정무적 판단을 하는 보좌진들과 상의해서 대응. 그 정무적 판단은 보좌진들이 국장들 얘기를 들어서 취합해서 했을 텐데 이게 취사 선택적으로 되고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니까
뭐 가장 간단한 예로 6월 29일에 원희룡 장관이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6월 29일에 BC 분석 이게 종합보고 그러니까 두 번째 했던 동해 종합기술공사에서 작성했던 금형이랑 두 군데 같이 했죠. 이 보고서에 BC 분석이 있었는데 이 BC 분석 값에 따르면 원래 예탄보다 나았다는 뒤 뉘앙스로 답변을 했는데 실제는 BC 분석 자체를 안 한 것이 드러났잖아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BC를 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할 수가 없죠. 예. 장관이 BC를 했다는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비슷하게. 그럼 이런 거는 사실은 왜냐하면 담당 과장들은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관련된 문제라 같으면 밤을 새서라도 다시 다 복귀를 해놨을 텐데 BC를 했다 안 했다를 모른다? 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4억 원을 들여서 민간업, 용역업체에게 360일 동안 이 본 타당성 조사를 해라. 본 타당성 조사엔 270일 안에 BC, 베네핏 코스트, 생기는 이득과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계산할 것이 프로토콜에 들어있어요. 계약서에 들어있다고. 24억 원을 주고 했던 계약인데 이들이 BC를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깡이 좋아서 안 했겠습니까? 국토교통부가 안 해도 된다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게 없이 24억짜리 용역을 했다? 이게 본 타당성 조사인데 불가능한 이야기죠. 24억 맞아요? 네. 19억 아니에요? 제가 계약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입찰이라서 아, 그래요? 발주가 24억에 나갔어요. 발주 24억인데 입찰 가격은 19억인데 네. 자꾸 24억이라고 강조를 몇 번이나 하셔가지고 제가 19억. 예, 저는 5억을 누가 해먹었다 이런 취지는 아니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몇 주 전에 윤여준 장관을 인터뷰를 하는 방송을 했었었는데 윤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학교종이 땡땡땡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시사종이 땡땡. 그거 재밌더라고요. 네. 학교종이 땡땡땡. 시사종이 땡땡. 요즘에 네. 시사종이 땡땡땡. 땡땡땡. 요즘 핫해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공무원을 장악을 못하고 관료를 장악을 안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니까 네. 장관이 망신을 당하게 된다. 맞아요. 그 얘기를 맞아요.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제가 들으니까 언뜻 그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지금 이게 관료들이 이걸 도저히 말하자면 막 질주하고 있는 장관을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괜히 독박 쓰겠다.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발 빠져 있자. 이래서 장관은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약간 혼자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공무원들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창피당해라. 내가 책임 안 져야지.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것 같고요. 분위기를 장관이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의사소통, 토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관이 물어보면 뭐 자료나 답변을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었을까. 누가 옆에서 아니다 장관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몇 번 혼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분위기가 내가 나서서 먼저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말 걸지 말아야지.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 워딩 중에서 지금 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민주당을 향한 한 3당 공격쯤 되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 거짓 선동이 있는 한 사업 재추진 없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안 하면 내가 오늘이라도 재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미 탄핵은 뭐 결론을 내리셨네 뭐 이런 식의 약간 이제 12조에 비아냥조에 얘기하면서 장관이 법을 5가지나 위반했으면 나를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민주당과의 전선을 계속 이제 불어 전선을 긋는 것 같은 이런 도발을 계속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사님! 되게 재밌게 했는데요? 읽어보고 나서 우리 원희복 기자에게 도전장을 내보고 싶네요. 썰물과 민물의 진보 재구성과 집권 전략. 지금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계속 이제 불어 전선을 긋는 것 같은 이런 도발을 계속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사님! 제가 여기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죠. 아, 그래?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선 제가 지키고 있고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오늘은 또 직접 양서면에 가서 뭐라고 했죠? 오물. 고속도로에 오물을 치우지 않으면 재개할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 오물은 민주당이 냈던 의견들과 의혹이라는 것이거든요. 여사님, 제가 그 오물을 치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에 오물이 올라가 있고 이걸 내가 오물을 치워야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 자체가 서울에서 양평까지 한 길로 우리 여사님 댁까지 가는 길에 있는 오물을 치우는 사람이 내가 되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다른 비유로 표현을 쓴 거지만 사실상 자기를 그런 오물을 치우는 머슴의 비유를 한 것으로 본인의 처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여기서 저는- 멈춤이라는 표현 사실 이제 우리 진중권 작가 오늘 사용한 건데 맞습니다. 제가 차용했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답답한 게 저는 보수 우파 진영에서 정치를 해왔고 진보 진영을 반대하고 보수 우파 진영이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고 선거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윤석열 정권 탄생을 그토록 원했었고 윤석열에게 투표를 했고 왜 그랬냐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바로잡아 줬으면 좋겠다. 누가? 불의한 거 하는 윤석열이.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은 바로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윤석열 정권 탄생에 어느 정도 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방송 나가서 많이 싸웠어요. 김성현 소장님하고도. 근데 지금 와서 너무 한탄스러운 게 뭐냐면 그렇게 보수 우파와 중도 우파의 일부 세력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권 교체를 했는데 결국 장관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일들을 방어하고 옹호하고 거기에 불똥이 튀지 않는데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허탈해요. 김건희 여사 보호하라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준 게 아니거든요. 보수 정부 만든 게 아닌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지금 답답하고 좌절스러워요.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게 이슈의 피로감은 쌓여가고 있는데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안 나오고 민주당 의원들의 질이나 어떤 민주당의 공격이 여전히 이제 완전 결정타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 결정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씨가 뭐 예를 들면 김선규 의원이나 원희룡 장관에게 뭐 이렇게 노선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런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죠. 예, 나올 리도 없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전의 과정이 그러니까 이 도면을 옮기는 과정이 확실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원희룡 장관이 내놓으면 되는 문제고요. 이건 양서면으로 가냐 강상면으로 가느냐를 전문가가 아닌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똑바로 답변을 하고 이 사업 빨리 추진해야 해요. 지금 양평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뭐 민원 문제라고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하남 쪽입니다. 하남 같은 경우는 검단연에 제가 좀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하남에 새로 신도시가 예, 들어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안 뚫리면 시내로 들어올 길이 없어지는 상태거든요. 굉장히 절박한 과제인데 이런 걸 볼모로 잡고 지금 원희룡 장관 이런 추태를 부리는 건 빨리 멈춰야 돼요. 예. 오히려 지금 원희룡 장관 백자를 했지만 뭐 정치권에서는 지금 김 여사 일가가 전국에 보유한 땅이 축구장 12개 넓이 정도 된다고 해요. 한 3만 평 가까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백지 신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적 이익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정리를 하고 뭐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장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게 맞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최고 권력자의 일가가 갖고 있는 땅에 국가의 중요한 도로를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판단 없이 옮긴다. 그것은 이익을 주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 권력을 이용을 해서 일가에 대한 사적 이익을 취하게 했다라는 의혹만 가지고도 상당히 부적절한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건국 이래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전두환처럼 그냥 돈 내놔. 그리고 돈 가져간 적은 있어도 그 땅을 미리 딱 사놓고 야 그쪽에다 도로 내놓고 뭐 이러자. 예를 들면은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 하는데 야 미리 알아가지고 친인척 일가들한테 야 거기서 땅 좀 사놔. 그 땅을 사요. 그런 다음에 국가의 중요한 정책 예타까지 해가지고 다 뭐 저렇게 그냥 결정을 해요. 그게 맞아요? 그건 안 맞잖아요. 그 이소영 의원도 그 지적을 했어요. 뭐 그게 원희룡 장관이 산비탈이라 개발이 어렵다 이런 얘기 하니까 아니 그러면 왜 교통 호재나 호재가 발생할 때마다 땅을 계속 더 샀냐? 그러니까요. 쓰레기 땅이라면서 지금 주장대로라면 잘 보면 비탈도 있지만 비탈 밑에 있는 면적도 있고요. 지금 그것을 산자를 떼고 대지로 바꿨잖아요. 이걸 바꾸는 것도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추진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탈을 깎아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고 이 문제를 저는 결코 쉽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백지 신탁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4회차 전 방송에 보시면요. 제가 지금은 실명 거론을 못하는데 우리 장성철 소장이 이번에 오늘 한겨레가 했던 보도 지금 한준호 의원 씨랑 같이 콜라보해서 했던 뭐 지금 축구장 두 개. 12개? 예, 12개의 크기의 땅이 있다고 했지만 차명 보유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 네. 누군가의 이름으로 사서 거기에다가 지금 최은순 씨가 자기 저당을 걸어갖고 잡아놓은 땅이 있고 그 실명이
우리 한겨레 TV 공덕포차에서 4회전의 방송이 발설이 됐어요.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분에 참지 못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직접 거론은 안 하겠지만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이 또 어떤 땅을 갖고 있는지까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뭐 정적으로 지금 이제 김건희 일가의 방어에 정치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이 국정조사가 상식적 눈높이에서 보면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점이 해 보이는데 국정조사 어떻게 올라갈까요, 장 소장님부터?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 국정조사가 사안을 밝히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정쟁으로 끝나더라고요. 네. 실질적인 수단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솔직히 반대하는 편이고 이런 것들은 특검을 통해서 좀 밝혀내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것이 훨씬 더 큰 권한이 있어요. 조사 권한이. 그러니까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양평군에 여야 의원들이 갔어요. 그래서 딱 회의실에서 야 우리 이거 조사할게 그랬을 때 양평군에서 아 우리 이거 자료 못 드립니다. 이러한 이유 붙여가지고 못 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징계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해봐야죠. 수위를 높여가는 과정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5번의 국정조사 보고서가 제출됐거든요. 그거 하자고. 근데 국민의힘에서 별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흐지부지 끝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 정리를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좀 내실 있게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서 쟁점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압력을 가해서 강상면으로 옮긴 건이다라고 잡아놓고 시작하면 그 증거 찾아낼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오히려 김선교 의원의 역할이나 최은순 씨와의 관계, 공공지구 개발 때 있던 과장이 국장으로 가는 과정도 뭐 이런 것도 좀 여러 의혹이 있잖아요. 거기다 지금 국민의힘도 무슨 여기에 김부겸 총리가 총리할 때 자기 집 하려고 지금 뭐 이걸 땡겼네 말았네 뭐 이런 주장들 하고 있잖아요. 다 엮어서 국정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구도가 짜지고 정확히 무엇을 정리해야 되는지 수사해야 되는지가 나오면 특검으로 가야죠. 이건 해야 됩니다. 이걸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휘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를 맡길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전 이 문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것이 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투기 문제가 드러나는 것도 한 축이지만 다른 축으로는 기본적으로 예타를 빙자해서 각 지역에서 토호들이 노선을 어떻게 꺾고 있는지 그 과정에 어떤 카르텔이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대통령 카르텔 깨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여기는 지금 용역회사들과 국토부 사이의 짬짬이 그리고 지역 토호들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내부로 얽힌 문제들이 복잡하게 많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사실 신경 못 썼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여야 할 것 없이 특검까지 가서 이 도로건설 카르텔을 깨는 것으로 이번 일을 한번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토부랑 환경부에다가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동해기술공사인가요? 동해공학기술. 네, 거기서 얼마나 정부의 용역을 수주했는지 그 리스트만 뽑아봐도 어느 정도 카르텔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댓글에 베이징님이 뭐 특검을 해도 한동훈 장관이 특검을 뭐 장악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법무부 장관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법무부 장관 특검이 있고 국회 특검이 따로 있고요. 그렇죠. 지금 요 용역 시장은 3개 업체가 거의 메이저로 쥐고 있거든요. 뭐 자세한 것은 이제 송사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 마지막으로 해보죠. 그러니까 아까도 원희룡 장관이 나 여기 있습니다. 손드는 거라고 했는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원희룡 장관이 자기 어쨌든 보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강한 결집을 추동하는 아주 난리 났어요. 그쪽은 지금. 정치인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이 논란을 떠나서 정치인 원희룡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국면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꼴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정권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팽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팬덤층의 지지를 받지만 팽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하려면 그냥 뭐 저런 역할 뭐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희룡 장관이 뭐 당대표 하려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 같지도 않고 더 그분의 꿈이 당대표일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엔 국무총리 아니면 대통령이 꿈일 텐데 그 길을 갈 때 이번 일이 저는 상당히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설명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번에 많이 좀 실망했을 것 같아. 안타까워요. 자, 집에 갔을 때 쓸쓸하게 아무도 반겨주는 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핸드폰을 열어서 유튜브를 보죠. 그리고 거기에는 나를 칭송하는 수많은 유튜버들의 원희룡 오늘 찢었다. 원희룡이 다 깨부수는 장면. 뭐 해서 샵 원짓 이런 것도 달더라고요. 이제. 원희룡 눌렀다. 뭐 꼼짝 못하는 한준호, 꼼짝 못하는 이소영, 꼼짝 못하는 뭐 어쨌든 다. 막 이렇게 해서 영상들이 우르르 이게 잘 모르셔도 그런데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해갖고 원희룡 장관이 보는 영상들을 또 비슷한 영상을 추천해 주거든요. 그럼 온통 세상이 자기에게 위안을 주고 위무를 주는 사람들의 응원의 목소리를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잠을 자면 너무 마음 편하네요. 내가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으로 나서서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람들을 보기엔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지만 그거는 객관적인 사람들이 보는데 하는 얘기인 거고요. 그 세계 안에선 지금 본인 영웅이고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 꿈을 깨고 싶지 않을 거예요. 계속 갈 것이다. 뭐 가는 거죠. 아니, 그럼 저는 좌파인가 봐요. 왜냐면 알고리즘에 원희룡, 뭐 이소영에게 뭐 아무런 말도 못해. 한준호, 원희룡 짓밟아. 뭐 이런 유튜브 이게 10분짜리가 계속 뜨더라고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AI잖아요. AI는 장 소장님이 보수 참칭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AI는 다 안다니까요. 예.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계속 보니까 원희룡이 당했구나. 여러 가지로 밀렸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 이 다른 알고리즘의 세계를 살고 있는 보수 알고리즘을 알고 있고 보수 알고리즘에 태워지지 않고 있다 지금. 이봉주 TV나 뭐 고성욱 TV 뭐 이런 거 봐야 되나요? 신혜식 뭐 신혜 이렇게 확장 이게 두더지 지뢰찾기 게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그거를 넣어서 검색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화면이 안 뜨는 모양이네요. AI는 보수 참칭의 의미를 알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